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자본적 지출액 있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 확인이 된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그럴 때 자본적 지출액 봅니다.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이냐?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보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되는데,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죠. 그 자산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이요. 또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을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 또 박스 안에 보니까 편하게 그냥 달달달 읽을 게 아니라 읽어봅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설치 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비용,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돼서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을 복구 비용, 뭐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유산 성질의 것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는데, 뭐 엘리베이터 특히 냉난방 장치 설치 비용은 뭐 저 우리 학원 저 옆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 저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중앙에서 이렇게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에 지출한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 증빙 서류 잘 보관하셔야죠. 3번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관련 소송 화해 비용이요.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었는데, 자 누가 오더니 너 아무 계랑 거래했지? 야 걔랑 나 사이에 애초에 거래가 있었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 요인이 있고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니까 빨리 내놔. 이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소유권 관련해서 취득한 후에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화의 비용은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내 자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합니다.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관련 소송화의 비용이 아까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그런 건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이거는 취득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소송화 비용 포함합니다. 4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부담금이란 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개발되고 재건축되고 농지가 전용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합니다. 반면에 참고적으로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택지 초과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택지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초과해서 소유할 때 그 부담금 부담했던 거, 재질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이렇게 법에 의해서 재질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하지 않고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5번도 그냥 이해하시면서 보면 되는데, 토지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이요. 내 토지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엄청 버려놨어요. 아니면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토지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장애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도로 시설 비용,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가 없어요. 도로 시설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비용비에 포함합니다. 또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당해 토지의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 이를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에 그 도로로 된 토지가액 자체도 이때는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이요. 축대 쌓고 뭐하고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사방사업한 거니까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으로서 포함합니다. 6번이요. 6번은 2015년 신설 규정입니다. 2015년 신설이요. 항상 개정세법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작년 2015년 신설 규정인데 공취법이나 두 번째 줄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토지 등이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로서, 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네요.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 비용 등의 금액은 또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당해서 보상금 작다고 증액과 관련해서 소송 화해 비용 들어가는 건 포함합니다. 근데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하는 금액이요.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이요. 이 경우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이런 보상금,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도 포함하고요. 자, 99페이지 맨 꼭대기 바탕스 박스 결론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이요. 자, 이거는 그 자산 현상과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죠.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수익적 지출액. 도장 비용 같은 거, 페인트 칠하는 데 들어간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2번 나왔네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도장 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 어떤 수강생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페인트를 이렇게 깨끗하게 칠해 놓으면 새 건물 같아 보이고 그래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아주 쌈박하게 되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물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외벽에 페인트가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어요? 지저분했어요? 예? 깨끗했잖아요. 근데 지저분해지니까 깨끗하게 칠하는 건 유지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데, 아니면 상가를 분양받아서 새로 신축한 상가 딱 들어가는데,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아니면 멀쩡했어요? 멀쩡했잖아요. 나중에 물이 새. 그러니까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비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도배장판도 처음에 새 아파트 딱 들어가서 여러분 좋다고 딱 들어갔더니 장판 막 벽지 뭐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돼 있었어요? 아니면 깨끗하게 돼 있었어요? 깨끗했잖아요. 지저분해지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은 유지비용입니다. 전구 교체 비용. 자, 여러분이 새 아파트 딱 입주해가지고 청혼의 꿈을 안고 새 아파트 들어가서 전등을 딱 스위치를 누르거나 그랬더니 저 형광등이나 등 뭐 이런 것들이 깜빡깜빡했어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잖아요. 깜빡깜빡해지니까 전구 교체하는 비용 이런 것들 다 유지비용입니다. 아셨죠? 예. 양도비용 봅니다.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인데 양도비용이요. 예를 보세요.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시험에 이미 나왔었는데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이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받았다 소개비 이런 것들은 다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간 비용으로서 필요비에 포함합니다. 증빙서를 다 보관하셔야 되고 주식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 3번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매각자손, 채권, 매각자손 이런 것들. 자,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걸 매입한 다음에 만기 때까지 갖고 있지 않고 만기 전에 다 팝니다, 바로. 그럼 만기 전에 파니까 소위 말해서 와리깡 비용 발생하죠? 임명가보다 낮게 팔 거 아니에요. 자, 그거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다 의뢰의 관행처럼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세법에서 이것을 하나의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 등에 대한 채권 매각차선도 포함하고요.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를 위해서 직접 들어간 비용이지. 양도 간접 비용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이사 비용 같은 거예요. 이사 비용은 양도가 끝나고 부수로 들어가는 거지. 양도와 직접 관계가 없죠. 이사 비용 같은 간접 비용은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자, 박스 안에 보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게 나오는데 양도차익을 추계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자,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올해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근데 다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일 정하죠. 매, 감, 환, 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서 이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면 3%니까 얼마? 3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요. 자,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 필요경비 계산 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틀리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10분의 1밖에 인정 안 해요. 0.3% 적용합니다. 배제한다면 틀리고요. 또 지상권, 전세권, 등기등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7%를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로 공제해 줍니다. 근데 미등기 제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등기 제외는 우리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 돼야 안 돼요? 대상 자체가 아닌 거고, 근데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랬죠?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되죠? 이럴 때 등기된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은 7%인데 미등기 양도하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요 7%에서 제외하니까 나머지 대상, 자, 아파트 당첨권 등 분양권 입주권 등과 함께 나머지 대상에 해당돼서 취득 당시 시가의 몇 프로? 1%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하여튼 어떻든 간에 3, 7, 1입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3, 7, 1. 뭐 떠오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저를 보세요.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습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은 위치를 통해서 높이를 이렇게 이거 위치로 외우는데 3, 저를 안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3, 7, 1. 자, 맨 위에 몇 프로? 3%는 맨 위에 어떤 거예요?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1%.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탁탁 위치로 됩니다. 3, 7, 1입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하여튼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추계 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인데, 자,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하게 되는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은 3, 7, 1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손가락 표시를 보니까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 중 환산 취득가액에 가는 경우에 필요경비 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매매사락의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아래 동그라미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이미 계산 사례 문제로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것이고 나오면 이제 서술형인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환산 취득가액 매가만기 중에서 이제 매매사의 감정가액 없어가지고 환산 취득가액 구했죠. 그거하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동그라미 2의 금액이 더 크면 1의 금액보다 그러면 2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은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봅니다. 이걸 싹 다 지워버렸네.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할 때 가필차. 자, 보세요. 필요경비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자, 양도비용도. 근데 기타 필요경비로서. 근데 문제는 여기 한번 보세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니까 취득가액을 우리가 매가만기 적용하자. 매매사락가액 있으면 매매사락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평균액, 없으면 환산가액, 자, 없으면 기준시가 또는 기준가 순차적으로 매가만기를 적용합니다. 그럴 때 이때는 이렇게 취득가액이 매가만기를 적용한다. 불분명해서 추결정할 때는 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봤다시피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매매사락액이 2억이었어요. 취득 당시 만약에 토지였다.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공제를 몇 프로? 3%. 이렇게 해서 3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그러니까 필요경비는 매매사락액이 2억이고 그러면 2억 300만 원을 필요경비로 하고 양도가액이 3억이면 3억에서 2억 300만 원 빼서 양도차익은 9,7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취득당시 기준가를 1억이라고 가정할 때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지금 본 건 어떤 거냐? 매매사락액이 없어요. 취득가액이 분명한데 감정가액도 없어서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자, 이것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요 합친금액 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합친금액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요 계산 공제 합친금액하고 자, 비교합니다. 요거하고 자, 뭘 비교하냐면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을 자, 실제 들어간 양도비용을 합합니다. 그래서 합한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이 합한 금액과 그 다음에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친 금액을 비교해서 요 금액이 이해 금액이 요게 자본주주과 양도비용 요게 더 크면 이걸로 할 수 있다. 결론은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은 거 선택하는 방법은 없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도차익을 최소화할 때 요 사례에서 이제 요거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둘 중 큰 금액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무조건은 그냥 요 취득가액이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상 공제하고 그냥 끝내버렸었는데 사람들이 아니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 더 클 때도 있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선택해가지고 양도차익을 최소화할 때 시험에서 매매사의 감정가액 였고 조건에 환산가액으로 해서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한 요거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주익과 양도비용 조건에 나와 있었어요.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양도차익을 최소화할 때 이제 그럴 때 양도차익을 한번 구해봐라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지 뭐 여러분. 이미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왔으니까 또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이 취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앞으로 잠깐 갑니다. 앞으로 한 장 앞으로 가시면은 앞으로 한 장 가시니까 96페이지에 보니까 필요경비 산정 원리를 다시 한번 봅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할 때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취득과 양도 직접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죠? 이게 시험에서 올해는 중요하다고 그랬고. 근데 예외,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는다. 추계 방법으로 매가만기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자산별로 일조로 한다고 그랬죠? 37을. 그래서 요거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특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배상금지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금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금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여기 보세요. 실제 들어간 지출한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금액과 이렇게 둘 중 선택하는 것은 매감한기 중에서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지 기준시가로 할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안 돼요. 특별히 매감한기 중에서 뭐하러 할 때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 7페이지 받고 99페이지 받고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니까 18번 테마 장기 보유 통제가 나오죠? 별표시 3개 합니다, 여러분. 별표시 3개 하시고. 자, 가, 필, 차, 양도차액 구했어요. 장기 보유 통제액을 공제해서 차, 장, 소, 양도 소득 금액 구하기 위해서 양도차액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 통제입니다. 공제 취지는 읽어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해 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기초 이론에서 배운 게 이런 거였어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이 자산 사용 수익에 대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네요. 자, 보유하면서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의 일시의 실현주식빈조세가 양도소득세인데, 자,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고요? 단기 보유한 자보다 장기 보유한 자는 결집 효과라는 게 생기죠.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결집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더 세금을 장기 보유자가 많이 내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단기 보유자보다. 그래서 이런 결집 효과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소득세를 더 낸다 그러면 자, 양도를 기피하겠죠.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방지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하고, 자산의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의 누적 효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장기 공제를 인정한다. 적용 대상부터가 중요한 거죠. 공제 취지는 바꿔서 안 나와요. 줄긋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라 줄었어요. 그냥 읽어보라니까. 안 나와. 이거 바꿔서는 그냥 나와도 장식용이지. 적용 대상 봅니다. 장기 보유 공제는 토지 건물로서 주택 포함해서요. 보유기한이 몇 년?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는 어떤 것?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 가로 안에 중요하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해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조합원 입주권 제외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죠. 공법에서 배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주택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종전주택을 다 때려부시겠죠? 다 때려부시고, 종전주택 다 때려부시고, 자,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요. 자, 그랬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통제 대상으로 자, 추가가 됐는데, 여러분, 자, 조합원 입주권 장기 보유 대상으로 추가가 됐는데, 입주권 자체를 갖고 있다 팔 때 그 입주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이 종전 때려부신 건물과 토지, 이 주택의 양도 차액, 옛날에 취득해서 이거 요번에 판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 보유통제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싶은 건데, 얘는 때려부시고 흔적도 없었고 사라지고 없으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 대상으로 추가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갖고 있다 팔 때 인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표를 보시니까 적용 대상.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만 양도했을 때 인정해 주죠. 국외 소재 자산 양도했을 때 인정 안 해줘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는 배제합니다. 또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의 경우는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그 이외의 양도자산은 장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탕색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2016년 개정세법이 들어있죠. 손가락 표시를 보니까요. 비사업용 토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가 작년까지는 장기 보유공제 공제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 2016년도부터는 공제대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요건 꽤 됐어요. 옛날에는 안 해줬다가 지금은 꽤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얘도 장기 보유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1세대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다주택자도 장기 보유제 받을 수 있고, 비사업용 토지
이제 2016년도부터는 공제 대상이 됐다. 이거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공제액을 봅니다. 양도 차익이요. 양도 가로는 신경 쓰지 말고 양도 차익에다가 아랫줄 다음 표에 구성된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합니다. 장기 보유 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왜 더럽게 그러냐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시험에서는 장기 보유통제 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땡이죠? 양도 가액이 아니라 뭐예요? 자, 장기 보유통제는 보세요. 여기 가필, 차, 장, 예? 소. 자,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장기 보유통제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 차익에서 공제율을 곱하는,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는 거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다,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다. 틀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하고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바꿔서 그렇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가로 안에 다시 양도 차익 가로 안에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여기다 공제를 곱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종전 이 건물과 토지 때려보신 주택의 요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해요.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통제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즉 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합한 금액의 공제를 적용한다. O, X, X입니다. 입주권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 차익은 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01페이지입니다. 어떻게 장기 보유공제 공제율을 적용하느냐? 양도 차익에다가 어떤 공제를 적용하느냐? 일반적인 토지 건물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3%씩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몇 프로? 10%입니다. 3, 3은 9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몇 프로부터? 10%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유연수의 3%씩 공제합니다.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 4, 12.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3, 5, 15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보세요. 양도 차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자, 어떤 양도 차익 1억 원이고 어떤 토지나 건물인데 3년 만약에 6개월 보유했다. 3년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3년 6개월 보유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 그러니까 이거 공제율은 몇 프로? 10%. 3년 이상 4년 미만이니까. 1억에 10%니까 얼마? 1,000만 원이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이고.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차, 장, 소. 양도 소득 금액 얼마입니까?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을.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10년 이상이면 30%까지, 10에서 30%까지 공제를 정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요. 뭐 이렇게 눈을 못 떼고 그래.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1억입니다. 어떤 토지나 건물 3년 6개월 보유했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는 건데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몇 프로? 10% 일반적인 토지 건물. 그래서 1,000만 원이 장기보유 공제액이면 양도 소득 금액은 차, 장, 소 얼마? 9,000만 원. 그래서 이런 거라니까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자, 1세대 1주택이면 원래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잖아요. 양도소득세를. 근데 3년 이상 보유해야지 장기 보유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을 보유했는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게 있느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뭐? 고가주택이요. 실거래가에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세가 될 때 왕창 해줍니다.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공제를 정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해주느냐? 여러분 보세요. 1세대 1주택자에게 그 주택이라는 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산적 가치로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인 보금자리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비과세도 해주고요. 또 과세한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주택을 왕창 해줍니다.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1990년대 후반에 주택을 샀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이에요.
자, 쭉 그냥 살다가 이번에 팔려고 했더니 장기 보유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팔려고 했더니 실거래가의 9억 원을 초과해. 고가격택이라 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고 과세가 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1세대 1주택 수목적 없었는데 부동 가격이 높다고 비과세 배제되니까 이런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주기에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기 목적 없는데 과세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주기에서 왕창해 줍니다.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83, 24. 그 다음에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5, 40, 양도차익의 4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 쉬웠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작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가로 안에 2년 6개월 보유의 경우에도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냐면 작년에는 그 고가주택이 몇 년? 2년 6개월 보유니까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년 보여야 돼? 3년 이상은 보여야 되니까. 그런 거지. 또 시험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조용을 배제한다. O, X요. X입니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왕창해 줍니다. 보유연수세 8%씩 해서 24%부터 몇 프로까지? 80%까지요. 그래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왕창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바탕색 박스 맨 아래 보니까 표 아래 처음 배우는데 한번 보세요. 비고제 양도하는 경우. 이걸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저희 안무개님처럼 비고자 그러면 그 집에 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득세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나오면 그냥 거주란 말이 아니라 그냥 거주가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 나오면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자, 비거주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고 이거예요. 자,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양도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 10에 30%는 받아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어요.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뭐가 불이익이냐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통제 이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이 있죠? 이건 안 해줘요. 비거주자 양도는. 왜 그러냐? 여러분 비거주자 우리가 1세대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장기보유제를 왕창 해주는 이유는 사회와 국가에 우리 사회와 국가에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안정적인 어떤 그런 걸 위해서 특별히 취급해 주는 건데 비거주자요. 미국의 영주권 갖고 살고 있고 국내인 주소나 183 이상 거소도 없는 미국의 영주권 갖고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국내인의 1세주택을 양도했다? 그렇자 우리 국내인 자산 이 1세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럴 때 자, 왕창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고 우리나라 국내 비거주자 갖고 있는 그 1세주택은 일반적인 자산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산적 가치로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비거주자 양도할 때 자, 결론 일반적인 장기보유통제 10에 30%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확대 적용, 1세주택에 대한 장기보유제 확대 적용만 배제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시험에서 저를 보세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 1주택 자 그리고 10년 보유 한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차익의 80%를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80%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30%만 적용합니다. 또는 시험에서 비거주자가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주택 1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의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아이고 다시 비거주자가 국내 소지하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1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차익의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맞잖아요.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상 보유했어도 1세대 주택이라도 몇 프로만? 30%만. 자, 맞습니다. 비거주자. 넘어갑니다.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죠. 그 보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냐. 원칙적으로는 당해대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근데 2번 보세요. 이 배우자 직급밀속한 이율과세 특례는 다음 주에 배워야 되는 거고 넘어가고요. 3번 봅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 경우.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 가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업을 물려받는 거니까 사실은 뭐 가업상속공제 적용될 정도면 진짜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뭐 별로 뭐 해당 사항 없어요. 뭐 중소기업 같은 거 유명한 중소기업이요. 이렇게 가업 그런 거
이게 좀 꽤 단위가 그래도 꽤 많이 지금 허용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꽤 많은 그 돈을 그 기업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 물려받을 때요 세금 안 내고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처럼 기업하기 좋고 우리나라처럼 같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세제상 여러 가지 어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점을 많이 보여주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했다가 걸렸어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 뭐 대충 봐주고 막 이런 게 우리나라가 진짜 그런 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왜 동의를 안 해요? 자, 어떻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자, 물론 이제 뭐 대기업들이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또 살짝 또 그냥 먹어버리고 막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좀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하여튼 대기업들은 좋은 나라예요. 자, 봅니다. 하여튼 가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때부터 보유기한이 시작하냐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해당 자산 취득하는 날부터 보유기한이 기산해요. 상속개시로부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일반적인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로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역시 상속은. 그래서 보유기한 따지고요. 나중에 사례 연습 다 해볼 겁니다. 이거 이제 사례로.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요. 자, 아까 그랬어요.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까지 기한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 보유등재 적용할 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그 보유기한 어떻게 따지느냐면요. 자, 요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이 종전 때려보신 이 종전 건물과 토지 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요. 종전 건물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이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로 해가지고 보유기간 따집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은.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등재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또는 관리처분계 인가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종전 때려보신 이거 인정해주기 위한 거니까 장용제를 해주기 위한 거니까 종전 건물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로 합니다. 입주권 양도일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깊은 내용이지만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요.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해 시험에서 고개를 드시고 올해 시험에서 이렇게 힘이 그냥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도 지금 배고파가지고 허리가 지금 자꾸 숙여지고 있는데 저보다도 더 그냥 아침밥 안 드시고 오셨나 봐. 힘내시고.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 비사업용 토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 토지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세요. 보유기간이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보유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니까 만약에 4, 5년 전에 제가 비사업 토지를 취득했어요. 올해 2016년도에 비사업 토지 팝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장기보유를 받으려면 3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한데? 올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올해나 내년에 팔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여튼 비사업 토지가 올해부터 공제상이 됐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건 생각하지 말고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한다. 자, 요거만 딱 기억하고요. 4번 봅니다. 동일 연도에 공제상을 여러 번 양도했다. 자, 그러면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예요. 올해 제가 토지 팔았어요. 요건 갖췄다 해주고. 요번에 또 건물을 팔았어요. 요건을 못 갖췄어 안 해주고. 또 토지를 팔았는데 요건을 갖췄어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 적용합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췄어 요번에 파는 게 안 해주고 또 갖췄어 판 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19번 테마 양도 기본 공제 별표시 2개 합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예?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입니다. 공제 대상 모든 자산의 양도에 다 적용한다고 그랬죠? 예, 단 뭐는 배제돼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여러분들 절 꼭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고 어떤 수강생분은 제 강의를 다른 동영상 수강생분들은 동영상 수강생분은 진짜 조용하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밤에 조용하게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가족들 자고 조용한 상태에서 화면을 보면서 제 얼굴만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 제 얼굴만 보면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게 이제 각인이 되는지 어떤 수강생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글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수강생이 또 얘기하기는 조용히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 환영이 들린대요. 잠 누웠는데도 제 음성이 막 들리고 내가 내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랬더니 막 눈을 감아도 내가 잠자려고 누웠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고 막 그렇대요. 막 좋은 현상이죠. 물론 이제 세법이 떠올리면 안 되고 세법은 가끔씩 떠오르고 사실은 이제 세법 문제 볼 때만 떠오르고 사실은 평상시에는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법 학개론이 떠올라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세법 제 얼굴이 떠오르고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수업 중에 잘 안 봐서 자 보세요. 이런 걸 봐야지. 미등기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 안 된다고 하는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네, 분명히. 자산 종료 보유관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자, 국외 소지하는 자산도 돼요. 기본공제는. 아까 장기공제는 국내에서만 됐죠. 국외에서는 안 됐잖아요. 기본공제는 하여튼 싹 다 깔아줍니다. 공제액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소득별에서 소득은 갑, 필,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공제잖아요. 소기과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공제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해준다고 할 때 이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요 가필차랑 소, 요 양도소득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양도소득금액별로 각각 얼마씩? 연 250만 원씩 공제해줍니다.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또 부동산만 나와 있는데 부동산 등인데 사실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이렇게 소득별로 각각 250만 원씩 공제. 그러니까 최대 얼마요? 750만 원 공제해 준다는 거고. 또 한쪽 가르친 2번 국내 국외에서 한 소득별로 또 구별해서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제해주고 또 4번까지 봅니다. 공제법 순차공제 양도한 순서대로 기본공제를 해주고 별도의 공제 신청 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잘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런 거 했어요. 우리가 뭘 했냐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뭘 배웠냐면 자 우리 갑이라는 지난 수련회 했던 거예요. 4월 달에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거주자가 양도를 합니다. 자 국내에 5년 쓰지 않고 국내에 5년 주소고소 있는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국내에서 이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했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한 소득금액이 1억 원, 또 주식 양도한 소득금액이 1억 원, 또 파생상품 양도한 소득금액이 1억 원이고 국외에서 또 양도했는데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 또 주식 양도한 소득금액이 1억 원, 파생상품 양도한 소득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랬을 때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1억에 250. 부동산 등 소득금액,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에서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 소득금액도 구별해서 얼마? 250. 또 국내 자산과 국외산 소득을 구별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250. 또 여기서 얼마? 250. 아이고. 여기서 얼마? 250이야. 자, 아이고 힘드네. 자, 그래서 토탈에서 이 거주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1,5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땐 최대 얼마? 750. 이렇게. 자, 그러면 봅니다. 또 이런 거예요. 요번에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요때 지난번에도 한 건데 등기는 다 됐다고 하고요. 건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토지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400만 원.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죠? 얼마요? 250이요. 자, 토지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을 1년에 250이니까 이거 받았잖아 이미. 그러니까 토지 양도 시는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토탈 250이고 그 다음에 을이 또 양도를 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건물을 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거예요. 소기과인데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 250에서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200이면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못 받은 50만 원, 1년에 250인데 못 받은 기본공제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소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요. 병이라는 또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자, 요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자, 건물 양도시 얼마? 250. 주식과 소득금액은 구별해서 주식에서 또 받을 수 있죠? 소득금액 범위 내니까 200.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 받을 수 있다. 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봅니다. 기본공제 취지 읽어보시고 자, 아래에 있는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 화살표 1번에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양도 차익이 곧 과세 표준이 된다. 왜 그러냐? 가로 안에 보니까 미등기 양도산의 경우에는 장기 포유통제와 양도소 기본공제 적용을 모두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봅니다. 우리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 순환에도 했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인데 양도가액이 5억,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금액 4억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냐 했잖아요. 그럴 때 양도차익이 양도가액 필요금액 빼니까 얼마? 1억. 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포유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소득금액 1억이잖아요. 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합니다. 왜? 빼는 게 없으니까 소득금액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도 얼마예요? 1억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산출세까지 구해봐라. 세율은 미등기 양도하면 70%고 그래서 7천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됩니까?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하염없이 바라만 보지 말고, 자, 그런 얘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 지금? 양도차익 1억이면 장기공제, 기본공제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이 얼마가 돼요? 1억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2번 봅니다. 등기된 법령에 정하는 비사무토지 양도하는 경우 장기공제, 기본공제, 공제 대상 됩니다. 장기공제와 기본공제 비교입니다. 공제 성격, 장기공제는 물적 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 10번이든 20번이든 자, 요건을 갖췄다 해주고 못 갖췄다 안 해주고 이렇게. 근데 양도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라 소득별로 각각 1년에 얼마? 250 해주는 거고요. 공제 대상, 자, 장기공제와 달리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양도에 다 적용합니다. 단 뭐만? 미등기만 배제되고. 보유기간 장기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관계없고. 등기여부는 둘 다 미등기는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공제는 공제를 해주는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 소득별로 공제해주고요. 동일연도에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장기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면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 자산별로 요건 갖췄다 해주고 못 갖췄다 안 해주고 이렇게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그런데 기본공제는 뭐라고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해요. 시험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OX예요. X입니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법령이 정하는 비사무토지도 이제 올해부터는 공제상이 다 된다는 거. 비고지 양도했을 때 장기공제 공제 가능합니다. 배제한다면 틀려요. 근데 다만 비고지 양도했을 때 장기공제 뭐만 배제한다고요? 1세주택에 대한 장기공제 확대 적용, 20%부터 80%까지 확대 적용만 배제하는 거죠. 10에서 30% 장기공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하여튼 싹 다 깔아주니까 뭐 되는 거고, 비고장도에서.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공제는 물건별로 공제하는데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공동소유 물건을 양도했다. 부부 공동소유 물건이다. 부부 공동소유 물건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공제는 물적 공제라 물건만 보고 요건을 갖추었다 해줍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라 사람을 보고
사람을 두고 갑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250, 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250, 공동소유자 각각 기본공제를 정합니다. 예? 기본공제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보다 절세 유리한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기본공제 얼마를 더 받아요? 25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장유제 기본국제까지 다 봤습니다. 갑, 필, 차, 장, 소, 기, 과 했어요. 이제 과세표준 구했으니까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20번 테마 세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율은 시험에 이게 출제 이게 최근에 개정 내용이 계속 있어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작년 재작년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별표시를 3개 하시고 또 23번 테마 양도세 예산 특례 한 번도 안 배운 것을 처음으로 다음 주에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쭉쭉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것도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아, 왜 가려고 지금? 복습을 하고 가셔야지.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아, 진짜. 에? 뭘 시간 다 돼? 안 됐어야지. 자, 여러분 봅니다. 에? 뭐 한다고?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하여튼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액에 취득가액을 실취득한 가액으로 할 때 자본적 취득과 양도명도 필용비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필용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꼭 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취득가액에 매입가액 포함하는데 이 매입가액에 취득가액에 현재가 차린 차금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현재가 차린 차금 1억짜리를 1억 나중에 2천원 취득할 때 1 플러스 R는요. 자, 취득가액에 현재가 차린 차금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근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총액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포함합니다. 근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는 것은 매입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옛날에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매입세 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해서 납부한 세금 포함해야 하네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옛날에 상속세, 증여세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소송 화해 비용인데요. 소송 화해 비용.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 이런 것들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용비 산입했습니다.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 또 필용비 산입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이중공제방지칙상. 이번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 포함한다? X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 다음에 또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 현상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정규교체 비용 같은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필용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은 또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또 환경 개선 부담금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제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하지 않고 개발되고 재건축되고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하고 개발부담, 재건축 부담금 같은 거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사 비용 같은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고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합니다.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공증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인지대, 중개수 수요 같은 거 이런 것들 포함하고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자산 같은 거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했잖아요. 예. 자, 이런 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필용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양도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 중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X. X입니다.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 현재.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또 추계 방법에서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추계 방법으로 매감한기를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 일률적으로 자산별로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합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을 때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자,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는 다 몇 프로? 1%이고 3, 7, 1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매각만기 중에서 특별히 환상가액으로 했을 때는 환상가액, 매매사락의 감정가액이 없어서 매각만기 중에서 환상가액을 적용했을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금계산 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주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자, 필요금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장기 보유불 공제, 하여튼 장기공제 공제상은 등기되고 3년 이상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비사무용 토지. 장기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공제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연수에 3%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10%부터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적용합니다.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는 장기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왕창해 주죠?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몇 프로 양도 차익에? 24%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10년 이상이면 80%까지 적용합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는 이 장기공제 확대 적용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다만 일반적인 10에서 30%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배웁니다.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하여튼 미등기 양도 아니면 기본공제는 싹 다 깔아주는데 다만 기본공제요.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다려서 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예? 그 다음에 주식 또는 출자금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그래서 국내재산만 양도했을 때 최대 750. 국외산에서 또 얼마? 750. 토탈에서 얼마?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자, 요까지 합니다. 자, 이런 내용 꼭 기억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